1164년,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한 6년 전 정도인데, 이때 무신들의 불만이 좀 이렇게 들끓는 일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이 여러 문신들하고 좋은 경치를 보면 막 시를 읊어요. 그런데 왕이 그걸 하는 동안에 정중부 같은 무신들은 뭘 하고 있었겠어요? 주변에 딱 경계를 쓰는 거잖아요. 경계 쓸 때 앉아서 서요? 다 서서 무기 들고 다 서 있으면 그 안에서 왕은 문신들하고 술 마시고 시를 읊고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장수들이 피곤해, 지쳐, 거기다 배고파, 이런 일까지 생겨요. 못 참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신들에게 불괴라는 게 뭐냐면 반역을 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왕 주변에서 왕하고 시를 같이 읊고 술 마시고 놀던 그 문신들이 왕의 총애를 믿고 거만하게 무신들을 업신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갈등이 심해진 거죠. 1170년 바로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화평제라고 하는 개경 안에 어떤 집이에요. 여기에 행차해서 문신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다가 궁궐로 돌아가는 걸 잊은 겁니다. 술 마시고 거기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호종을 하던 그 경계 서고 있던 이 무신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왕이 왜 안 나오지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죠. 군인들의 배고픔이 심했다. 쫄쫄 굶고 있었던 거예요. 정중부가 잠시 바깥으로 나가자 산원 이방과 이고가, 산원이니까 관직이 높지 않은 거죠. 정팔품이거든요. 정팔품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위관급입니다. 정중부는 별단 사람이고, 위관급 두 사람이 쫓아나와 가지고 은밀히, 문신들은 저렇게 의기양양해서 취하도록 퍼마시는데 무신들은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피곤합니다. 이게 참을 일입니까? 정중부한테는 이게 항의이기도 하고 뭘 같이 하자고 하는 권유이기도 했을 거예요. 이때 정중부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김돈중이 수염 태운 일,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돈중이 자기 수염을 태운 악감정이 있었으므로 그렇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거사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 거사가 뭐냐면, 오늘 개경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보현원으로 행차한다면 오늘이 D-Day다. 이래서 그날 1170년 8월 30일 날 정중부가 간판으로 딱 앞에 서고, 실제 일은 이의방, 이고 두 사람이 꾸며서 이 세 사람이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자, 계속 나오는 김돈중,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김부식이 정말 한창 잘 나갈 때 그 후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1144년에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김부식의 사형제가 급제했잖아요. 김부식 사형제 급제했고, 김부식 아들 급제하고, 이 집안은 그냥 시험만 보면 급제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김돈중이 급제했을 때 성적이 2등이었습니다. 이 과거 시험 볼 때 문제 출제하고 채점하고 하는 사람들을 지공거라고 하거든요. 지공거 한 사람, 동지공거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의 지공거가 성적까지 다 매겨서 이걸 왕한테 올려요. 이때 처음에는 2등이었다는 거예요. 김돈중을 2등으로 해서 왕한테 올렸더니 왕이, 인종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부식이 좋으라고 1등으로 성적을 바꿔요. 그래서 김돈중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1144년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김부식이 주관했던 삼국사기가 완성되는 해가 1145년이에요. 그러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작업이 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그때,
그때 인종이 김부식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성적을 올려서 장원급제를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돈중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았고 그 대신 뭐죠? 경박스러웠던 거예요. 젊을 때는 기운이 왕성하여, 젊을 때 기운이 왕성하다는 게 칭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고 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궁정에서 날해하는 그날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웠다. 이게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게 정중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사과도 안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나름 이 집안에 가풍이 있습니다. 아니되옵니다는 확실하게 하잖아요. 김부식도 인종한테 이자겸 특별대우하자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이랬고, 묘청의 말을 듣고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할 때 그것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나름 강직한 이런 성품이 있잖아요. 그 아들도 김돈중도 의종 때 여러 번 승진해서 전중 시여사, 이게 이제 어사대의 종 5품 관직입니다. 이걸로 있을 때 왕이 환관 정함이라는 사람한테 한문지 후에 벼슬을 주려고 해요. 이건 나중에 의종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려의 제도에 따르면 환관들은 아무리 승진을 해도 칠품관직에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의종이 정함이라는 환관에게 칠품관직을 주려고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관리들이 난리가 나요. 그거 안 된다. 환관에게 높은 관직 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큰 소동이 있었는데, 이때 김돈중이 전중 시여사로 있으면서 고신에 서명을 하질 않습니다. 고신이라는 거는 임명장이에요. 관리 임명장에 전중 시여사는 대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사대 관직, 대관, 중서문화성 낭사의 간관 합쳐서 대간이라고 하는데, 대간이 사인을 해야 임명장이 효력을 갖게 돼요. 이걸 서경한다, 사인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해요. 이걸 안 했다가 호부원해랑 정육품관직으로 좌천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 김돈중은 의종대의 여러 관리들의 행동, 이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강직한 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정중부와의 악연. 이것 때문에 정중부가 굳이 찾아내서 현상금 걸고 찾아내서 죽여버리고 만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1170년 8월 30일을 전후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전체 과정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신정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분석을 하게 되죠. 정중부가 김돈중을 미워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게 전부를 설명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자,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무신정변의 원인은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하는 것이겠죠. 문무가 마치 좌우의 양날개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차별했기 때문에 이 불만이 정변으로 폭발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설명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치 않은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문신과 무신이 대등한 것인데 라고 하는 이 설명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 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신과 무신이 왜 대등해야 되죠? 형식 논리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내가 관리가 돼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문신이 되는 것과 무신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운 길이었을까요? 당연히 무신이 되는 게 더 쉽습니다. 이건 군인으로 올라가 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승진을 거듭하고 하면서 무신으로 갈 수 있어요. 문신은 그게 어렵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정말 만사 제쳐놓고 공부만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해야 돼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평생 과거 준비로 썩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옛날 신림동 고시촌에 많았잖아요. 어느 편이 쉬웠을까요? 무신이 쉽습니다. 어렵게 문신이 된 사람과 쉽게 무신이 된 사람의 대우가 같다면 이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노력에 관한 문제였지만 가문의 배경을 놓고 볼 때 그때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대우가 다를 때입니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문신이 될까요? 무신이 될까요? 당연히 문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이때까지만 해도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관리가 되었을 때 하는 게 문신이에요. 문신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그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좀 어렵지 않게 관리가 되는 것이 무신입니다. 그래서 문신과 무신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 때문에 정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의 상식을 전제로 한 쉬운 간편한 설명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별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변이 왜 일어났을까? 무신들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무신들의 지위가 왜 상승했을까요? 전쟁과 정변 때문에. 거란과 전쟁을 하면서 무신들이 필요해져요. 지휘관은 강감찬이나 강민첨처럼 문과에 급제한 문신이 군대를 지휘하지만 단위 부대를 지휘하고 실제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은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무신들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무신들의 쓸모가 커집니다. 이것 때문에 거란과 전쟁을 하는 그 사이에 김훈 최질의 난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무신난이 한번 있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가서 여러 번의 정변이 있었습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자,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반드시 필요하죠? 무신들이 필요합니다.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을 진압하러 출동은 했지만 김부식이 칼 잡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그 아래에서 전술을 세우고 군대를 직접 지휘하고 나가서 싸우고 무신들이에요. 무신들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래 고려 초에 당연하다고 느껴지던 이 차별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걸로 바뀌어 나가는 요 순간, 그 순간이 1170년에 왔던 거죠. 이러면서 무신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으나 문제는 뭐예요? 준비되지 않았다. 경험이 없었다. 행정을 할 수 없었다. 임명장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겠죠. 1170년 8월 30일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 당분간은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중부와 이고에게서 보이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누가 무신 정권의 탑 권력을 장악하느냐는 이 싸움.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의 싸늘한 시선. 이런 것들이 1170년 이후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 30년이 이 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무신 정변이 붙인 불씨가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인시대 100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